말을 다 같이 썼다고 합니다. 중국이나 저 땅이나 우리나 같이 썼어요. 같은 말로 다 이게 됐다고. 그걸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는 표문자가 한자가 한 글자가 반드시 우리 민족이 만들 때는 한 단어로 만들었어요. 이게 산 그러면 우리말로 산 이렇게 있었다고. 그 다음에 하늘은 이 하늘 천자는 우리말로는 천 이렇게 발음을 했는데 처음엔 천이 아니고 천이었습니다. 천 하늘 천 하다 보니까 우리는 천 하다가 천으로 변했지만 중국에서는 천이 어떻게 변했냐면 tn으로 변했습니다. tn. 그게 같은 글자예요. 천을 tn. 중국에 들어가서는 이게 두 글자로 표현이 돼요. 우리는 한문에 한 글자로 발음하게 되어 있는 거라고 원래.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이제 두 글자, 두 말, 두 한마디로 된 것도 있지만 여러 개서 많이 변한 것입니다. 왜? 요새는 이제 통하지 않죠. 그래서 원래가 이제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두 가지 글자, 또 하나는 이 한자 이렇게 표문자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숫자가 많아져요. 형상마다 뜻마다 글자가 하나씩 다 있어야 돼요. 뭐 4만자 이렇게 되잖아요. 이걸 어떻게 다 외우고 하냐고. 몇백 자도 그런데. 그래서 한 30년 전에 그 모택동 그 시절에 이걸 개혁을 해서 문자 개혁을 했죠. 간자로 해서 간단하게 쓰자. 간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간자는 실제 글자를 한자를 복잡한 한자를 간단하게 새로 만든 거예요. 이게 새로 만든 그것일 뿐이지 이 간자만 가지면 어떤 뜻을 나타내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간자는 간단히 쓰다 보니까 좋긴 좋은데 문제는 어디서 생기냐면 원래 이제 3, 40년 지나고 나니까 옛날 서적을 읽어야 되잖아요. 중국 사람들이 자기 옛날 서적을 읽어야 되잖아. 한문으로 쓴. 우리도 옛날 서적은 한문으로 쓰여 있습니다. 예. 한문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 원문을 그대로 지금도 쓰고 있어요. 한문을. 간단히 않고 그대로 씁니다. 쓰는데 중국 사람들은 가짜로 만들어서 그러다 보니까 요새 젊은이들이 자기의 옛날 책들을 못 읽어요. 내가 중국 사람을 병원에서 한번 만났는데 중국 사람이 내 이름이 무엇이라고 써줬어요. 한문으로 써주고 네 이름 뭐냐 하는데 쓰더라고요. 그런데 간자로 써. 그래서 네 이름이 원래는 이렇게 쓴다 그러고 내가 써줬어. 그때 깜짝 놀래. 몰라요. 원래 글자를. 그래서 고전을 읽으려면 도저히 안 돼. 원문을 알아야 되니까. 원문이 굉장히 복잡하고 4만 글자 하나 되니까 보통 사람 못 읽어. 학자나 돼야 돼. 그런데 그걸 요새는 4, 50년이 지나고 나니까 가르쳐줄 사람도 별로 없어. 그래서 어디로 오냐면 한국으로 옵니다. 아이러니하게 중국 고전 책을 읽기 위해서 한문을 배우려면 고전 한문을 배워야 되는데 고전 한문을 쓰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일본도 간자로 써요. 자기 나름대로. 전부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와서 공부해가지고 자기들 역사를 읽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요전에 동국공정이라 해서 예를 들어 고구려 역사를 중국 역사로 편입시킨다 쓴다 하는데 그거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구려 역사를 읽으려면 한문을 잘 알아야 하는데 지금 세대가 뭐 옛날에 지금 우리나라에 주장만 하지 옛날에 어떤 나라들고 역사가 어떻고 하는 것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아주 드물어요. 교수들이나 학자가 아니고. 근데 우리는 오지간히 한문만 아는 사람은 다 읽어요.
있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게 우리문자라는 얘기로 하는 것이고, 이게 언어가 이제 생겼듯이 그렇게 해서 언어가 생기고 글자가 생기니까 이것들을 기록을 하고, 그러니까 어떤 풀은 어디에 좋더라, 어떤 풀을 먹으니까 내조 열을 날 때는 어떻더라, 이런 것이 쫙 모여가지고 말하자면 한의학, 우리가 얘기하는 원래 지금처럼 양의학이 원래부터 생긴 건 아닙니다. 양의학은 식물 속에 어떤 특성 성분이 들어있으면 그와 똑같은 거, 식물에서만 또 동물에서만 그걸 뽑아내려고 하면 많지 않으니까 화학적으로 만들어버리자. 그래서 만든 것들이 요새 이제 양약입니다. 그래서 그것과는 다르죠. 물론 화학적으로 구조가 같다는 거지 식물에 들어있는 거하고 달라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소주가 있다고 하면 소주는 알코올이죠. 에틸 알코올입니다. 메틸이 아니고 에틸 알코올입니다. 에틸 알코올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고, 메틸 알코올은 마시면은 눈이 멀고 부작용이 생깁니다. 알코올이라고 보니까 다 알코올인 줄 알고 그냥 술 먹는 사람들이 옛날에 마셔가지고 부작용이 났던 경우가 많이 있는데, 어쨌든 알코올 이것도 요새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고구마나 감자나 쌀을 발효해가지고 만든 것이 이제 만들면 첫째 막걸리, 술이 만들어집니다. 막걸리가 만들어져요. 이 막걸리는 걸렀을 때 막걸리고, 걸르지 않았을 때 그냥 쌀까지 같이 있는 그것을 가열을 해서 증발시킵니다. 증발시킨 것을 냉각시켜서 얻은 것이 소주입니다. 소주. 실제 옛날에도 이렇게 소주를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만들려고 보면 굉장히 힘이 들고 또 가격이 많이 드니까, 그런데 화학적으로 보니까 에틸알코올 화학적인 구조가 똑같은 화학적인 구조를 가진 것이 석유를 만들 때 부산물로 에틸알코올이 나와요. 그런데 화학적으로 성분이 똑같아. 구조가 하나도 다름이 없어. 내가 여기서 쓸 수가 없는데, 그래서 구조가 같으니까 먹어도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실제로 먹어보니까 별 부작용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시석식 소주라고 하는 것이, 시석식 소주라고 써 있습니다. 소주에 보면 시석식 소주 이렇게 써 있는 것은 바로 그 얘기하는 겁니다. 정유할 적에 나온 에틸알코올을 가지고 100%짜리에다가 물을 많이 섞고, 그래서 20%나 19%로 만들고 거기다 향료도 넣고 뭐 이렇게 해서 만든 게 시석소주예요. 요즘 완전히 화학물질이에요. 그 다음에 고구마나 감자로 만든 발효소주가 있습니다. 발효해서 만든 소주가 있어요. 발효소주도 화학적으로는 똑같아요. 화학적 구조가. 그런데 지금 현재 똑같다는 것이지,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보니까 똑같다는 것이지, 조금 더 과학이 발달하고 해서 더 보면 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지 않냐, 뭐 그런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많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소주 중에서도 발효소주는 굉장히 비쌉니다. 그런데 소주보다는 전부 이걸 우리는 술이라고 했어요. 술. 막걸리, 소주 뭐 이런 전부 앞에서 우리말로는 술입니다. 술. 그래서 요새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발효법에 의해서 누룩을 가지고 만든 그 술을 가지고 다시 걸러서 소주를 만들고, 그래서 만든 소주를 만들면 그게 대개 한 50도쯤 된답니다. 그러니까 양주 같은 거요. 이것도 굉장히 비쌉니다. 양주보다 더 비싸요. 이것은. 그렇게 해서
수공으로 만들어 팔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연구를 많이 하고. 어쨌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약들이 만들어졌으니 걸 우리는 그냥 한약, 이제 동양에서는 그런 어떤 걸 분석해서 화학적으로 만들고 그게 아니라 식물을 뭐 이것저것 섞어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좋더라. 감기 걸렸을 때는 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이것저것 섞어서 몇 가지 섞어서 끓여서 마시니까 좋더라. 그런 말하자면 경험들이 수천 년 동안 쌓인 경험이 오늘날에 와서 지금 한의학이라 해가지고 이제 되고 있는데, 한의학. 이 한의학도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한의학은 주로 식물이 어떤 식물이냐면 중국, 한국, 지금 현재 일본, 이 부분, 이걸 극동지방이죠. 극동지방에서 나는 대강의 그 식물들을 이용해서 실험을 하고 그 결과가 바꿔진 것이 한의학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 우리는 살고 있으니까 미국 식물은 또 그 식물들이 또 있다고요. 어디에 효과가 있고 하는 식물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배우는 한의학은 극동지방에 주로 나는 식물들을 가지고 만든 약입니다. 조합해서 이걸 배우는데, 물론 그러다 보니까 시토불이라고 해서 중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에게는 잘, 다른 나라 사람에게도 잘 듣습니다. 듣지만 대개 이렇게 서양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은 여기서 나지 않는 식물을 먹는다고 해서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서 나는 식물들로 조합해서 옛날 인디언들도 그렇게 끓여 먹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사는 사람들의 몸에는 여기의 식물들을 이용해서 만드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의학 그 의미도 우리가 여기서 한의학 한다고 해서 꼭 한국 식물, 한국에서 약재만 가져다가 하는 것이 옳으냐. 우리가 미국에 사는데 한국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한국 약재가 옳지만 미국에 사는데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에서 사는 식물을 갖다가 뭐 안 낫는 건 아니지만 딱 맞는 건 아니지 않냐. 이 나라에서 사는 식물로 하는 게 옳다. 그래서 그런 연구들을 많이 하는데 아직 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장차 내 얘기는 한의학은 극동지방 식물을 주로 해서 조합해서 만든 거고, 우리는 미국에 사니까, 아메리카에 사니까 아메리카에 사는 사람들의 한의학은 글쎄 한의학이라고 이름을 좀 그렇게 붙이기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건강식물의학이다, 건강식물의학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는 식물을 주로 해서 조합해서 우리도 만들 수가 있어요. 좀 다르겠죠. 감기, 그러면 물론 여기서 배울 때는 나중에 제가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만, 열이 날 때는 뭘 먹고, 예를 들어 소환 될 때는 어떻게 하고, 또 임신이 잘 올 때는, 사람 될 때는 어떤 걸 먹고, 뭐 풍이 났을 때는 어떤 걸 먹고, 오늘 제가 나중에 대강은 한 100가지 정도는 가르쳐 드리지만, 그 여기서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그 방법은 한의학적 방법입니다. 극동지방에서 하는. 그러면 우리식, 여기 아메리카식의 어떤 건강식물 의학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게 아직 누가 시도를 하거나 만들어진 일이 없습니다. 그걸 하려면 먼저 식물들을 조사하고, 식물 속에 어떤 성분이 있고 먹으면 어떤 것이 있고, 그걸 먼저 알고 나서 또 이런 많은 실험을 거쳐서 어떤 식물하고 어떤 식물을 플러스해서 끓여 먹으니까 어떤 병에 좋더라, 이런 것이 많이 생기다 보면 여기에 관한 학문이 생기겠죠. 물론 건강식물 의학이 될지 어쩔지 모릅니다. 나는 그걸 건강식물 의학이라고 이름을 우선 붙여봤어요. 그러려고 하니까 여기서는 내가 이것까지는 아직 경험이 없으니까 만들지 못하고, 한의학적 방법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되
나중에 이 앞에 있는 건강식물 내지학이나 영양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여기의 식물을 토대로 분석한 것들이요. 그걸 위해서 이제 이걸 확인한 기분이 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첫째, 식물에게 어떠한 그게 들어있느냐, 어떠한 화학적인 성분이 들어있느냐, 그걸 알아야 됩니다. 옛날에는 화학적 성분이라고 얘기 않고 그냥 어떤 효과가 있느냐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더 깊이 들어가서 어떤 성분이 있느냐, 그걸 건강식물 내재 영양학, 어떤 영양이 있느냐, 이걸 먼저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식물, 이것은 내재 영양학, 어떤 화학물질이 어떤 작용을 하느냐 하는 걸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어떤 식물 속에 어떤 이러한 영양물질이 들어있느냐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에 사는 식물뿐 아니라 한의학의 원조인 극동지방, 아시아지방에 사는 식물부터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야 비교할 수가 있으니까. 어디서 뚝 떨어져서 만들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것도 먼저 한의학적, 그냥 아시아 쪽의 그러한 약재를 다 조사해보고, 그 다음 여기에 사는, 아메리카에 사는 현지의 건강식물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면, 아하, 이건 이렇게 조합했는데 여기하고 아시아 식물하고 우리 미국 식물하고는 어떻게 다르구나, 어떻게 같구나 하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그러면 어떤 폼을 만들어 보자. 예를 들어서 한의과 대학생들이 배우는 어떤 폼, 그것처럼 우리의 식물, 아메리카의 식물을 가지고 어떤 폼을 만들어 보자. 이것을 한의학이라고 한다면, 이걸 예를 들어 건강식물 의학이라, 이제 좀 다르니까 내용이, 목표는 여기 있습니다. 이건 지금 아무도 할 수가 없고, 이건 많은 경험을 통해서 해야 되니까, 이것은 언제 만들어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시도는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이 식물 내재 영양학, 이걸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시간 말씀드린 우리가 영양 그러면 비타민, 무기물, 무기염류, 요것만 생각을 했는데, 비타민과 무기염류 말고 들어있는 어떤 화학물질이 많아요. 밝혀진 것도 있고 밝혀지지 않은 것도 너무 많습니다. 지금 거의 10% 정도 우리가 밝혀내고 있을까? 나머지는 뭐가 들어있는지를 몰라요. 그걸 전부 밝혀내려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려야 될 것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많은 어떤 화학물질들, 효과하는 화학물질이 들어있는데, 그것들을 통칭해서 파이토라는 말은 식물이라는 뜻입니다. 식물. 파이토, 여기에 식물 속에 들어있는 케미칼스, 화학물질들이다 해서 파이토케미칼이라고 하고, 우리말로 하면은 이게 식물 내재 영양소, 이렇게 번역을 할 수도 있는데, 사람에 따라서 번역이 다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게 여기에 이것을 하니까 자꾸 뭐가 뜻을 못 자꾸 파이토케미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첫째 번, 이걸 먼저 알아야 돼요. 식물 속에 어떤 화학물질이 들어있느냐. 동양에서는 이걸 아직 모르죠. 이걸 모르는 채로 그냥
어떤 효과가 있느냐부터 연구한 거지만 우리는 어떤 이것들이 이제 많이 연구가 됐으니까. 그래서 어떤 파이토케미칼은 뭐 어디에 쓰니까 어떤 것은 암에 좋더라, 암을 치료할 수 있더라, 뭐 어떤 것은 뭐 내성을 늘려주더라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많아요. 종류가 이 파이토케미칼은 아까 얘기했듯이 뭐 10% 정도도 거의 여기서는 책에서는 16페이지에 그 아래 보면 1%도 안 알려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10%라고 얘기하는 건 1%, 10%는 모르니까 1%가 더 되는지도 모르니까 하는 소리지만 작업은 거의 안 알려져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거의 안 알려져 있는 상태라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시간에 캡사이신만 먼저 얘기했죠. 중요한 것들이 이것을 연구함으로써 이것을 공부함으로써 많은 아이디어가 나와서 여러분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도 있어요. 사업은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아이디어가 있어야지. 다른 사람이 생각지도 않는 어떤 아이디어. 이게 있어요. 아이디어가 그냥 나옵니까? 어떤 지식으로부터 나오거든. 예를 들어 캡사이신은 고추 매운맛을 내는 화학물질입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그 학자들이 보니까 C19H27NO3 이게 캡사이신이야. 화학적 구조가 뭐 어떻게 되느냐. 탄소가 19개고 수소가 27개고 숫자로는 질소 하나, 산소 3개가 붙어있는 구조더라 그겁니다. 여기다 그리려면 뭐 그릴 수가 없어요. 복잡하고 내가 외우고 있지 못하니까. 이게 다 밝혀졌다 그 소리입니다. 이 캡사이신인데 우리 말로 하면 캡사이신, 영어로는 캡사이신. 고추에 들어있는 뭐 결정성 알칼로이드, 우리말로 하면 고추 매운맛을 내는 겁니다. 매운맛을 내는 성분, 고추가 왜 맵냐? 캡사이신이 들어있으니까. 어떤 고추는 안 매워. 캡사이신이 적으니까. 즉 미국에서 재배한 고추는 이따만한데도 안 맵습니다. 그러죠? 안 매워. 캡사이신이 없어요. 근데 한국 고추 또는 멕시칸 고추 이런 고추들은 굉장히 맵습니다. 캡사이신은 농도가 많다는 거죠. 근데 캡사이신이 하는 작용이 있어요. 캡사이신은 이게 자극성이 있으니까 위를 자극하니까 위가 움직이지 않던 위도 막 움직여. 소화시켜. 그뿐만 아니라 이것은 혈액순환도 시켜. 혈관을 확장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럼 혈액이 막 순환하니까 몸이 따뜻해져. 여러 가지 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위를 자극하니까 건의제도 좋아. 소화가 안 되는 사람은 고추 하나 딱 먹으면 잠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많이 먹으면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혈액순환을 잘 시키니까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사람이 이걸 써도 되고 혈액순환이 잘 되니까 피가 잘 돌고 백혈구도 잘 되고 그러니까 면역작용을 증강시켜서 이게 면역작용은요 우리 체온과 아주 관계 있습니다. 체온이 중요해요. 체온 예를 들어 암이라고 하면 암은 온도에 아주 민감한 우리 몸은 온도에 민감합니다. 암세포는 내 세포나 똑같아. 그런데 이제 일종의 반란을 일으킨 거죠. 납니다. 나. 똑같은 나인데. 근데 그 암세포와 정상세포와 똑같은 내 세포니까 구별할 수가 없어요. 근데 단 한 가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건 다 같은데 정상의 세포는 약간 체온이 올라가도 예를 들어 40도
60도 이렇게 올라가도 50도 이렇게 올라가도 여기에 맞춰서 생활할 수가 있어요. 암세포는 이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45도 이렇게만 올려버리면 죽어요. 그것만 차이가 있어. 그렇다면 암 낫기 쉬울 거 아니에요. 온도만 올려버리면 되니까. 근데 온도를 어떻게 올려요? 자, 내가 위에 암이 생겼다. 위 온도만 아니면 전체 온도를 막 40도, 60도 올리면 문제가 생기니까 위만 45도 정도로 온도를 딱 올릴 수가 있다면 암세포는 다 죽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실제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여기다가 불을 떼서 아니면 뜸을 올려놔서 하면 이 배는 속에는 비계층이 있기 때문에 이 살이 타도 이 속으로는 지금 별로 안 들어가요. 여기는 타도 속은 그렇게 온도가 많이 안 올라간다 그 소리입니다. 그럼 방법이 없어. 근데 방법이 딱 하나. 방법 없다고 했는데 방법이 연구해보니까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최면입니다. 최면 속에 들어가서 최면은 그 원리가 뭐라고 했어요? 근본적인 원리를 아는 사람이 정말 근본적으로 최면이 되는 원리가 뭐냐면 우리 뇌는 상상인지 실제인지를 구별하지 못합니다. 실제가 일어나도 그런 반응이 일어나고 상상을 해도 똑같은 반응이 일어나요. 상상과 실제를 구별 못해. 우리 뇌는. 따라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을 상상을 하면 일어나게 할 수가 있어요. 최면 원리가 그래요. 그래서 최면은 왜 최면시키냐? 상상을 시키려. 내가 여러분 한 몇 학기를 통해서 최면을 설명하면서 했는데 여러분이 어느 정도 이해하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딥슬립해서 최면에 들어갔다. 그랬을 때 내가 많은 소리를 뭐라고 했어요? 그렇게 상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최면에서는 그 소리. 그렇게 생각하세요. 잘 된다고 생각하세요.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생각해요. 생각을 하면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거 연습을 많이 해야 되지만 10분 최면 속에 들어가서 위가 뜨겁다. 위가 뜨겁다. 라고 하나도 그걸 의심하면 안 돼. 상상은 의심하면 안 돼. 의심하는 상상은 또 안 일어나. 그러니까 하나도 의심하지 않고 정말 뜨겁다 라고 생각하면 위가 뜨거워져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하나는 내 손이 엄청 뜨겁다. 배에 손을 댔어. 뱃속을 통해서 이 에너지가 들어가서 위가 아주 뜨거워진다 라고 암시를 하면 최면은 내 말을 100% 믿게 하는 게 최면이라고 했죠.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 최면을 걸으면 그 사람은 최면 상태에서는 내 말을 100% 믿어요. 내가 말하는 대로 그대로. 빳빳해지라면 빳빳해지고 넘어지라면 넘어지고 그대로 하는 거야. 왜? 100% 나를 믿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 손이 엄청 뜨겁습니다. 자, 선생님은 배 위에다가 배꼽 위에다가 내 손을 닿습니다. 그 순간 내 손 안에 있는 에너지가 아주 뜨끈뜨끈한 에너지가 선생님 위에 전달돼서 위가 아주 뜨거워집니다. 견딜 수 없게 뜨거워집니다. 이렇게 암시를 하면 진짜 위가 뜨거워져요. 실제로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암 치료할 적에 그런 암시를 했어요. 한 7, 8년 전까지는 그렇게 나도 치료를 그렇게 했습니다. 실제로 치료도 돼요. 근데 7, 8년 전부터 치료법을 바꿨어요. 그것도 되지만 그러나 그것이 좀 이상하다. 나는
내가 뭐 나도 교회 다니고 그렇습니다만 거기에 대해 다른 사람처럼 그렇게 깊이 빠졌다고 그러는 그런 정도가 못 됩니다. 그러나 성경도 다 읽었고, 근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 창조 제네시스에서 거기서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생물을 다 창조하시고 참 기분이 좋았다. 그리고 인간으로 하여금 그걸 다 통활하게 하셨다. 그 말은 실제로 통활하게 했는지 어쨌든 그런 말이 써있고, 모두 다 창조했으니까 다 모든 창조물은 다 같이 잘 살아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서로 같이 잘 살아라. 우리말로 하면 상생하라. 그래서 나는 상생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모든 생물을 다 창조하시고 서로 다 같이 잘 살으라고 했지. 인간은 토끼를 죽여라 그렇게 명령은 안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은 중동 사람 만나면 죽여라 그렇게 명령은 이뤘어요. 다 같이 잘 살아라고 했지. 물론 성경에 보면 많은 전쟁과 하느님 명령에서 멸하라고 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의 그것에 의해서 쓴 것일 뿐이지 하느님이 난 그렇게 명령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난 그걸 믿지 않습니다. 그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 성경이니까 그래 썼을 뿐이에요. 하느님이 다 창조해놓고 일본 민족을 죽여라, 한민족은 너는 이뻐 그렇게 하는 일 있어요? 요새 운동 경기 한다 보면 참 나는 어떤 사람들은 열광하더라고. 예를 들어서 손이나 누가 볼을 차서 넣었어. 그러면 무릎 꿇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론 감사하지. 감사한다는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응원을 적에 일본 당국 우리가 응원을 합니다. 일본 져라, 우리는 한국은 이게 죽어도 이기한다 그렇게 하죠. 일본 막 뭐 부서져라 망해라 막 그렇게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 간절하게 기도해서 우리 기도를 듣고 그래? 일본은 싸대기 때리고 일본 망해라 했으니까 일본 사람은 기도 안 씁니까? 거기 기독교인이 없습니까? 거기도 간절히 기도해서 조선놈이노 죽이라 망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그런 소리입니까? 그래 그렇게 믿으면 안 돼. 어떤 요전에 내가 숨을 봐야겠네. 여기에 기독교 그러지만 저기 어디 어느 동네에 불이 났어요. 싹 타고 묘하게 그 교회만 안 탔습니다. 여러분 알죠? 한 7, 8년 됐나? 그랬더니 그 교회 목사님과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하느님이 보호해서 우리 교회가 지켜졌다. 그럼 다른 집은 죄 짓고 하느님 보호 안에서 탔나요? 아니, 이 집은 우연히 그렇게 탔을 뿐이지 하느님이 거기는 지켜주고 여기는 안 지켜주고 그거 없습니다. 공평한 하느님이지. 또 반대로 어느 곳에 있었는데 갑자기 불이 나서 교회가 다 탔어요. 프랑스에서도 어느 그 천국에 탄 일이 있죠. 아니면 벼락 맞아서 부서진 교회도 있어. 토네이도로 통째로 날아가 버리기도 있어. 그러면 그 교회는 벌 받아서 그렇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건 자연현상으로 자연재해로 그렇게 됐을 뿐이지 하나님이 사랑하고 미워하고서 된 게 아니다. 이게요. 그렇게 편협하게 그런 믿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또 그런 믿음을 믿게 해서는 더욱은 안 되고. 어쨌든 상생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나는 상생이라는 데 장점을 줬어요. 하나님이 서로 잘 살아야 겠다. 그럼 난 생물 선생이니까 내가 생각해 봤어요.
사실은 우주 속에는 많은 생물들이 있잖아요. 지구만 생각해요. 지금 북한하고 미국하고談판하는 이유가 뭡니까? 핵폭탄 때문에. 미국에 수천 개가 있고 소련도 수천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터지면 지구는 망해버리는 거야 이제. 북한도 몇 개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냥 될 수 있으면 그걸 만들지 말라고 이제 만지하고 협상하는 것인데, 그렇듯이 하나가 터지면 지구는 이제 멸망하게 돼요. 지구만 멸망하냐면 잘못하면 우주가 멸망할 수도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람 내 속에 나는 나 하나인 것 같아도 자세히 보세요. 입 속에는 박테리아들이 우글우글 옵니다. 숫자 셀 수 없이 많고 종류도 많아요. 우리 몸속에는 이 깨끗한 것 같아도 막 비누로 얼마나 닦고 그런 것 같아도 속에서요 기생충이 슬슬 기어다녀요. 안 기어다니는 사람 없어. 그 다음에 곰팡이 같은 것들도 있고 이로운 것도 있지만 해로운 것도 많이 있어. 근데 그걸 조사해 보니까 약 200여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에서 200종류 정도가 내 몸속에 살고 있어요. 그 200종의 생물들은 내가 우주야. 그죠? 내가 우주야 돼. 여러분이 우주야. 하나씩. 내가 죽으면 다 죽는 거예요. 같이. 그렇잖아요. 내가 죽으면 다 죽는 거야. 그게 우주예요. 내가. 소우주요. 여러분도 전부 한 사람들이 우주요. 그런 의미에서 차관을 했습니다. 자, 200종의 어떤 것 중에 어떤 하나가, 그 중에 암세포도 있습니다. 하나가 확 퍼지면 내가 죽습니다. 근데 우주이기 때문에 우주 안에 있는 그것들은 그렇게 하면 우주가 죽는 줄 몰라. 그러니까 막 퍼지는 거야. 그래서 이게 말을 하면 이게 알아들어요. 내가 생각으로 말을 하면 이것들이 알아듣습니다. 여러분 이 말 들었죠? 화분에다가 뭐 꽃을 심어 놓고 칭찬을 하고 하나는 욕설을 했더니 하나는 말라 죽고 하나는 꽃이 잡히더라. 사실입니다. 꽃도 식물도 우리말을 알아듣습니다. 요전에 지난 3월 달에 우리가 직접 실험을 했는데 산타나에서 내가 실명 가르치는 한 분이 있었는데 내가 그 전화기 속에도 그게 있어요. 그런 얘기를 했더니 이분이 실제로 가서 해본 거야. 뜨겁게 밥을 금방 해가지고 퍼서 유리병을 깨끗이 씻어가지고 저기에다 밥을 담아놓고 꽉 잠그고 하나에다는 칭찬하고 하나에다는 막 욕을 했대. 그래서 내 말이 실제로 되는가 하고 해본 거야. 4일 동안을. 일요일날 수업이니까 월화수업. 그래서 한 금요일쯤 보니까 이거 틀려진 거야. 하나는 시커먼 곰팡이에 폈는데 하나는 곰팡이인데 하얘. 전혀 색깔이 달라. 그래서 바로 내게 사진 찍어서 보냈더라고요. 그것이 이제 여기 내 속에 있습니다. 어디 있을 거예요. 내 분명 전에한테 보여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밥알에다가 얘기하면 밥알도 알아듣지만 밥알 속에 붙어있는 아무리 뜨겁다 해도 그 속에 세균도 있어요. 그것들이 알아듣는 거야. 욕설을 하면 그것에 관한 그것들이 더 번식하고 칭찬했더니 나쁜 것은 번식 않고 좋은 것만 번식하더라. 알아듣는다는 뜻이요. 우리말은. 거꾸로 그것들의 말을 우리가 인간이라는 우리가 못 알아들을 뿐이지 우리말은 다 알아듣습니다. 식물도 알아듣고 동물도 알아듣고 개도 알아듣고 다 알아들어요. 우리가 개와 고양이 말만 우리가 못 알아듣지. 우리가 만물의 영장입니까? 그러면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아무리 어떤 할머니가 왔었어요. 그러니까 아무 것 같진 않은데
만져보니까 둥글둥글한 쇠알 같은 것이 둥글둥글 돌아다니는 물렁물렁해. 근데 만져보면 동그랗다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냥 아프고 그러니까 어디 한이 와서 침을 맞았더니 더 터치는 거야. 뜸을 떴더니 더 터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한 7년 전에 나한테 왔더라고. 내가 하버드 거기에 하원을 할 텐데 왜 침 맞아보셨습니까? 맞았는데 더 그래요. 뜸을 떠봤는데 더 그래요. 나한테 왔는데 내가 다시 침 넣고 뜸 뜨고 안 된다는데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침을 넣는 사람인데 침도 안 된다지 뜸도 뜨면은 안 된다지. 근데 나한테 왔는데 그래서 내가 아는 건 그래도 마음치료니까 그걸 또 이 할머니한테 그 당시 80 몇 살인데 최면이었다고 설명해봐야 알아듣겠습니까? 그래서 그래도 너무나 아프니까 혹시라도 몰라서 나한테 온 거야. 이제 찾아서 내가 그랬지. 내 얘기하는 대로 하렵니까? 그러면 낫는데. 그랬더니 돈도 안 주고 낫는다고 보니까 귀가 번뜩 뜨지. 꼭 걸린다고 그래서. 그러면 어머니 그 물렁물렁하게 큰 계란같이 아픈 제일 큰 놈 거기다 손을 딱 대고 거기다 얘기를 하세요. 야야 내가 너 때문에 죽게 생겼다. 너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 죽게 생겼어. 그런데 너는 잘 모르는가 봐서 내가 얘기해 주는데 만약에 내가 죽으면 너도 같이 죽는 거야. 그 순간에. 그렇게 얘기하면서 너도 오래 살고 싶지? 그러니까 내가 너를 죽거나 나는 그걸 원하지 않아. 나만 조금만 덜 괴롭히면 내가 얘기 안 할게. 우리 같이 살자. 너도 살고 나도 살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까지 같이 잘 살다가 가자. 지금 내가 죽으면 너도 죽으니까 너 살고 싶잖아. 지가 살으려고 나를 공격하는데 결국은 같이 죽는 거야. 핵폭탄이 똑같습니다. 핵폭탄 만드는 거나.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제 뭐 상승 이제 그 소리를 했지만은 간절히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알아들으니까. 돈 안 주는 거니까 그렇게 자원을 했어. 시키는 대로. 지금도 아무 일 없이 살아있습니다. 아프다 소리 안 해요. 물론 만지면 조금만씩 여기 있어. 근데 아프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거 수술하면 안 되고 수술이란 건 전쟁을 선포하는 겁니다. 전쟁. 한 번 수술하면 그 다음에 달릴 수가 없어. 전쟁 선포해놓고 내가 죽이려고 하고 그 다음부터 너 좀 그만둬라 말이 됩니까? 안 하지. 수술을 안 해야 돼. 수술 않고 하기 전에 그걸 해야 돼. 수술하고 방사선 치료하면서 야 같이 살자 말이 됩니까? 조금 보면 무슨 개발하고 예를 들어서 뭐 할 때 또 공격하고 막 못 살게 해놓고 너 같이 사는 거야 같이 사는 거야 됩니까? 거기도 살게 해줘야지. 그래서 그런 치료를 했더니 괜찮아진 경우가 상당히 있었어요. 실제로 내 친구 어떤 목사님은 실제로 병원에서 그 양방병원 미국 병원에서 나왔는데 전립선 검사하니까 전립선에 암이 너무 꽉 차서 수술할 수도 없게. 수술을 하는데 전립선을 떼어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오줌을 조절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세 가지 옵션이 있더라고요. 첫째, 전립선을 떼어내버리자. 아주. 전립선 떼어내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를 구멍을 뚫고서 오줌보에서 오줌보 관을 밖으로 꺼내서 여기에다가 그 플라스틱 봉지를 차야 돼. 오줌이 여기에 오줌보 여기에 모여. 그래서 따로내야 돼. 그렇게 살아야 돼. 왜 그러냐면 붙잡았다가 싸고 그런 것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게 이제 생활이 안 되니까.
그것 싫고, 그것도 안 하려면 이 요도, 그 암세포가 있어서 요도가 맥혀버렸어요. 그래 오줌이 안 나오는 거야. 여러분 오줌 시원하게 나오니까 아무 걱정이 없죠? 여기에 꽉 차 있는데 안 나오고 있어요. 참, 그 미친 일이야. 여기 땅땅 있는데도 안 나와. 어떤 화장실 갔을 때, 나이 많은 사람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조금 나오다 말아. 다 안 나왔으니까 조금 있으면 또 싸야 돼.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돼. 이거 왜, 그 막혀서 그래. 그래서 여기다가 플라스틱으로 된 관을 꽂자. 이게 방사장이면 플라스틱이야. 그러면 오줌이 좀 나올 수 있지. 그것도 그걸 여기다가 요도관에다 꽂아놓으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너무 아파요. 고통이. 이게 걸려놨으니까. 그것이 싫으면 최소한도 방사선 치료라도 하자. 방사선 치료는요, 암세포만 죽는 게 아니라 내 세포도 죽어요. 얼마나 고통스럽다고. 아프고 머리도 가락도 다 빠질 정도로 고통스럽습니다. 세 가지 옵션이 있어. 근데 나한테 왔더라고. 어떻게 하려냐고. 다 싫대. 당장 오줌 못 싸는데 어떻게 해. 그렇다고 방법도 없고. 그래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하려냐고 그랬어. 하겠대. 방법이 없잖아. 선택이 없잖아. 그래서 침을 여기다 6개 꽂는 걸 침을 치료하고 뜸을 떠주고 그랬어요. 근데 그거 하면서 이것은 전립선을 낮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전립선 암세포를 불러내는 신호로 하는 거다. 뭔가 뜨끈뜨끈해지면 귀를 기울일 거 아니냐. 그러니까 뜸을 딱 떠놓고 여기다 손을 대고, 전립선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다 손을 대고서 목사님 한절히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야, 내가 너 때문에 죽게 생겼다. 똑같이 얘기했어요. 너는 잘 몰라서 내가 얘기하는데 너 살려고 나를 공격할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죽게 생겼어. 이대로 죽으면 그 순간 너도 죽는 거야. 모르지? 내가 알려주는 거야. 그러지 말고 너도 살고 싶지. 내가 죽으면 너도 죽어. 그러니까 뭐 내 생명이야 내 마음대로 아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때까지 너도 살고 나도 살고 같이 살자. 나를 조금만 덜 괴롭히면 오줌도 좀 싸게 하고 조금만 덜 괴롭히면 약간 괴롭더라도 얘기 안 할게. 내가 너 여기 사는 거 이해할게.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말하려고 하니까 한 5, 6분 걸리잖아. 근데 매번 그렇게 같은 소리를 이미 알아들어서 한 일주일 동안 하면 알아들어요. 그 다음부터는 일주일 후부터는 딱 대고서 같이 살자. 우리 같이 사는 거야. 같이 살자. 이렇게만 하라고 했어요. 몇 년 지났는데 지금도 바수도에서 아무 일 없이 오줌 똥 잘 싸고 수술 안 했습니다. 그게 3개월 후에 검사를 했어요. 다시 양방 검사. 의사가. 근데 그걸 가져왔더라고 나한테. 낫싱 그렇게 써있어요. 낫싱이라는 소리는 검사 결과, 바이오피 결과 암세포가 발견되지 않았음 그 뜻이거든요. 깜짝 놀라서 그 사람도 그러더래요. 어떻게 했길래 없어졌냐. 그래서 그 목사 그 친구가 뭐라고 할 수도 없어서 뭐 얘기했다 그러면 또 의사 안 믿으니까 그냥 잔치로 했다고 이렇게 말을 그냥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지금도 살아있고 뛰어내고 죽는다고 하던 사람이 지금도 살아있는 건 또 치료법이 되잖아. 그래서 그걸 상생치료법이라고 해요. 나는 우리 우주니까. 그래서 나는 지금 이제 70이 돼서 그 메디케어가 나와요. 그러면 메디케어 나오면 뭐 보험이 그냥 되니까 검사도 오고 하는 사람들 그런데 나는 검사를 아예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검사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가끔 혼자 있을 때는 내 몸에 사는 모든, 내가 우주니까 다 얘기를 같이 해요. 야, 우리 다 같이 함께 사는 거야. 내가 죽을 때까지, 내 생명이 있을 때까지는 너희들하고 똑같이 자살해야지. 나만 괴롭히지 않으면 내가 뭐 검사하고 너 스스로 나 그거 안 할게. 자살가. 같이 사는 거야. 같이 사는 거야. 나는 그렇게 꼭 기도처럼 그렇게 합니다.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앞으로도 문제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은 그냥 무슨 약 먹기 시작해서 약을 먹기 시작하면 문제가 돼. 그게 전쟁이거든. 약은 뭡니까? 상대편을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전쟁을 하면서 약을 먹으면서 협상이 됩니까? 안 되죠. 전쟁을 멈추고 협상을 해야지. 아예 전쟁을 멈춰도 서로 신뢰를 안 해. 전쟁을 한번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아예 전쟁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협상을 해야 돼. 여러분도 그것처럼 우리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우리가 먹는 이런 식물 속에 이런 성분이 들어있어서 이런 일을 하니까 캡사이신은 고추 매운 거라고 했는데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항산화 작용을 하고 DNA를 보존하고 암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고 억제하고 이런 작용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왜 암을 억제할까? 그랬더니 생각했더니 고추가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몸을 뜨겁게 합니다. 따뜻하게. 우리 몸을 1도만 체온을 1도만 높게 할 수 있으면 병이 거의 사라집니다. 내 몸이 차가울수록 병이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고추는 내 몸 전체를 온도를 올려주니까 암세포도 억제하는 것이 되죠. 특히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것은 그냥 학자들이 연구에 발표한 것입니다. 신경 차단 효과도 있어서 마취 효과도 있고. 그래서 먼저 시간 얘기했듯이 그 이외에 고추에는 주석산, 구연산, 비타민 C도 많고 특히 비타민 C는 다른 사과 20배가 들어있어요. 20배. 고추가 말이에요. 우리 사과가 좋다고 하는데 비타민 C만 가지고 따지면 고추를 당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 사람은 고추를 아주 제일 좋아하죠. 멕시코 사람도 좋아하지만 우리하고 비슷해요. 일본 사람 고추 못 먹습니다. 중국 사람도 매운 고추는 잘 못 먹어요. 특히 일본 사람들은 우리 고추가 한국으로 들어온 것이 옛날부터 고추가 있었던 게 아니고 고추는 남방식물입니다. 열대식물. 원래 고추가 풀이 아니라 고추 나무입니다. 고추 심으면 우리 화분에서 심으면 몇 년 커요. 고추나무가. 이게 굵어집니다. 고추를 계속해서 얼어 죽지 않게 계속 멀리서 키우면 이렇게 굵어져요. 나무가 돼서. 그래서 잘 가꾸면 멋지게 할 수도 있어요. 그 고추, 그것이 남방식물인데 일본 사람들이 남방식물을 어떻게 왔다 갔다 하면서 수입에다가 먹어보니까 사람 죽이는 거거든. 그 사람들은 고추 먹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임기면허를 기점으로 해서 야 이거 조선 사람들에게 갖다가 주자 꼬셔가지고 이거 먹으라고 꼬셔서 그러면 이걸 먹게 되면 전부 빠가야 되니까 일본에 있는 어떤 일본에서 영어 가르치는 교수가 빠가조선이라고 했다고 해서 요새 상당히 말씀이 많죠. 빠가라는 건 멍청하다는 거예요. 빠가이로 만들자. 그럼 머리가 빠가가 되면 침략이노 해가지고 쉽게 올 수가 있으니까 그런 의도로 고추를 조선에다가 전래했어요. 근데 우리가 먹고 보니까 우리 몸에 우리 추운 지방에 사는 우리 몸에
아주 몸도 따뜻하게 해주고 아주 딱 맞아서 지금은 고추가 우리의 제1 조미료가 됐습니다. 이제 도입한 그런 것은 아주 불순한 거였는데 그게 우리 몸에 맞아서 오히려 더 좋게 됐어요. 그래서 한기와 습기도 나쁜 기운도 내보내고, 그래서 감기가 들렸을 때 콩나물국에다가 고추 진하게 파서 하루 먹어버리면 땀을 뻘뻘 흘리고 감기가 나가버리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고추를 너무 많이 섭취하면 이 캡사이신이 너무 강하니까 간의 효소작용을 억제하기도 하고 간의 기능을 저하시키고 체내에서 이게 흡수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식도 위 창자를 자극해요. 설사를 합니다. 우리 고추 많이 먹으면 속이 막 쓰리죠. 나중에 대변 볼 적이 어때요? 항문이 화끈화끈. 여러분 그거 경험했습니까? 고추 많이 먹고 나는 나중에 대변 볼 때도 항문이 화끈화끈해.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 그 고추가 나오니라고. 어쨌든 항문이 화끈화끈하면 괴로운 점은 있어도 좋은 점이 있어요. 항문은 딱 조이고 있고 우리가 항상 깔고 앉고 그러니까 여기에 혈액순환이 잘 안 돼. 가장 안 되는 것이 항문이야. 그래서 치질 같은 게 생겨요. 치질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병입니다. 이렇게 기어서 다니는 동물들은 치질이 없어요. 앉지를 않으니까. 우리는 여러분 앉아있어서 지금 앉아있으니까 눌리니까 가장 혈액순환이 안 되는 곳이 궁둥이 쪽입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치질 같은 게 생기는데 그런 캡사이신이 항문을 화끈화끈하게 한다 소리는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거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없어져요. 사실은. 치질 같은 것이 일본 사람보다 한국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도 있긴 있지만 많지. 비율적으로.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사스가 그 독감 사스가 많이 돌았죠. 근데 일본, 중국 뭐 세계적으로 굉장히 피해가 컸는데 가장 피해가 적은 곳이 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연구해 보니까 고추를 먹어서 그런가 보다. 어쨌든 자 그런 것을 알고는 맨 밑에 보면 뇌혈관을 확장해서 혈압을 강화시키고 그 다음에 혈액을 묽게 해가지고 또 혈액도 강화시키고 콜레스테롤 양도 감소시키고 그러니까 심장 질환이 안 나오고 뭐 그런 것입니다. 중풍 환자들에게도 이런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예를 들어. 그런데도 좋지만 이게 어떤 거에서 좋냐면 여기서 아이디어가 이게 혈액순환을 보통시키는 게 아니라 굉장히 강합니다. 우리가 저 김장할 적에 고춧가루나 이런 것이 피부에 묻어보세요. 화끈화끈하죠? 닦아내도 뭐 안 돼. 시간이 한참 몇 시간 지나야 겨우 괜찮아. 김장김치 먹고 나서 입술이 화끈화끈해. 한 30분 지나야 괜찮으죠? 안 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듯이 캡사인, 순수한 캡사인만 어디다 발라버리면 화끈화끈하죠. 그 부분이 혈액순환이 잘 되는 거야. 그러니까 혈액순환이 안 돼서 이런 문제되는 곳에 이걸 바르면 되겠죠. 근데 고추물을 발라도 돼요. 그러면 그렇게 않고 뭘 제품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다는 소리를 했습니다. 그것을 파스처럼 붙이는 파스로 만들 수도 있고 물파스처럼 만들 수도 있어요. 아직 그것이 제품으로 나와서 쓰인다는 거 없습니다. 붙이는 파스는 누가 개발해서 누가 선전하는 일이 있더라고요. 어떤 회사에서.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물파스로 만든 것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잘 안 돼서 그런지 어쩔지 몰라도 그러나 그런 아이디어가 있잖아요. 이런 아이디어를 나는 10년 전, 벌써 15년 전부터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사업이라는 게 아이디어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특히 요새는 자본이 많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이디어만 있어도 안 되고, 또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는 안 가르쳐주면 되는데, 그걸 무슨 아이디어입니까? 그래서 설명하고 나면, 그거 우리 관심 없습니다 해놓고 나중에 질들이 해버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어쨌든 내가 아이디어 가지고 있는 건 내가 사업을 해야 하는데, 사업을 네가 상당히 힘들다는 소리를 먼저 번에 한 일이 있습니다. 자본이 없으면. 자본이 없어서 자본을 끌어들이려고 보니까 끌어들일 사람도 없지만, 끌어들였다 하더라도 자본 된 사람이 나중에 쥐 걸로 가져가려고 해. 돈 벌고 하는 세계에서는요, 이거 의리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아. 로열트를 팔기가. 여러분도 이제 그 생각을 가지고 이걸 실생활에 어떻게 이용할까 하는 걸 잘 생각해 보세요. 알약으로 개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암세포에 이걸 어떻게 이용할까? 암세포, 피부 암세포 같은 것은 이것을 붙여서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온도를 1도 이상 올리면 암세포는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피부암 이런 데는, 또는 피부 밑에서 생긴 암, 갑상선이라든지 이런 종류는 날 수가 있어요. 저 속에 들어있을 때는 몰라도. 예전에 특히 목에 혹이 나서 암이 생겨서 예전에 제 친구도 세상을 떠났습니다만, 그런데 그게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내가 이 얘기를 못했어요. 그냥 내 생각이고, 또 벌써 수술하고 수술로 댕기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초기에 내가 그런 게 걸렸다면 수술하고 하는 건 맨 나중 일이고, 그때 그런 것도 해보고, 어떻게 개발하면 이게 쓸 것인지 하는 건 여러분도 아이디어로 갖고 있다가, 혹시 이런 얘기를 듣고 있다가 나중에 어느 순간에 여러분의 환경을 확 바꿀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요. 아이디어가 많아야 돼. 그 다음 두 번째 18페이지 카로티노이드가 있습니다. 자, 카로티노이드는 비타민 A의 전구물질입니다. 카로틴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 비타민 A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빛깔 있는 채소, 과일 이런 데서 많이 들어 있습니다. 산화되는 걸 막아주고, 뭐 항산화 작용이라고 그러죠. 암을 예방하고, 이게 산소가 부족하고 그런 곳에서 암이 생겨요. 너무 많고 그런 데서. 그래서 산화작용을 막는 것은 항산화작용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산화작용 막으면서 암산 예방할 수 있고, 심장병, 노화 방지 이런 게 도움을 준다. 여기에 니코페인, 베타카로틴, 루테인, 제아산틴 이런 것들이 전부 카로티노이드 한 종류들입니다. 백내장, 황반 이상 이것도 치유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눈이 우리가 보이고 눈을 건강하게 하는 물질이 비타민 A거든요. 비타민 A가 부족하면 눈에 문제가 생깁니다. 비타민 A가 부족해서 생긴 증상에는 효과가 있다 그럽니다. 그래요. 비타민 A를 먹으면 낫겠지. 그래서 양방적으로는 비타민 A를 먹으라고 합니다. 그러나 카로티노이드가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으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자, 우선 비타민 A를 먹는다고 하지만 그 비타민 A도 리코페인인지 베타카로틴인지 루테인인지 어떤 건 몰라. 그 중에 어떤 걸 하나로 만들었겠지. 또 여러 개 섞었을 수도 있고. 그 중에 베타카로틴을 보세요. 자, 베타카로틴은 암 예방, 심장 질환 예방, 노화 방지, 피부암, 유방암, 폐암, 요것만 보면 이
굉장합니다. 이런 것들이. 그런 거 있는데, 이제 호박, 고구마, 브로콜리, 이런 데 많고요. 리코페인이라고 하는 건 같은 카로티노이드 종류입니다. 주로 토마토에 많이 들어있는 그 카로티노이드가 리코페인이고요. 이건 암세포 성장을 막습니다. 암하고 관련이 많습니다. 그래서 암을 꼭 수술만 해야 되겠느냐. 이렇게 좋은 음식들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조합해가지고 먹게 해서 암을 낫게 할 수는 없을까? 이런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물론 없진 않겠죠. 여러분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라 그 뜻입니다. 나는 이런 기본적인, 말하자면 기초적인 조사는 내가 다 했어요. 아직 다 한 건 아니지. 1%도 안 됐으니까. 지금 나와 있는 건 수집을 했어. 근데 나도 이걸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하는 그 아이디어가 별로 없어요. 아까 예를 들어 캡사이신 같으면 파스를 만들어 볼까? 물파스를 만들어 볼까? 아니면 그 목에 있는 갑상선 암이라든지 피부암 그런 패치를 만들어 볼까? 생각은 하고 있지만 내가 돈이 없으니까 못 오는 거예요. 돈 있으면 했을 거예요. 그걸 하면 만불이만불가 되는 게 아닙니다. 공장이 있어야 되고 생산을 많이 해야 되고 한 장, 두 장 생산해서 팔 수 없잖아요. 그러려고 보면 맞으면 걸어서 배포를 해야 되고 운송이 해야 돼요. 운송. 지금은 캘리포니아만 운송하더라도 엄청나죠. 많은 차량이 있어야 되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그런 자본이 있어야지. 근데 자본가하고 결탁하면 되는데 자본가는요 아이디어를 그냥 먹으려고 해. 되게. 물론 계약을 해서 아이디어를 사는 자본가도 있습니다. 한 5% 로열티를 줘요. 그것만 있다고 해도 참 좋아하겠어. 근데 이거 얘기해봐야 누구한테 얘기할 사람이 없어. 쫄병들한테 얘기하면 위까지 올라가도 안 해. 거기서 해놓고 지들이 어쩌고 저쩌고. 이제 한국 사람 특히 머리가 잘 돌아가서 누구하고 얘기할 수 없어요. 말하자면 CEO하고 직접 얘기하는데 그런 사람 또 만나기도 힘들어. 그런 사람하고 결탁이 되면 이게 성공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확률이 별로 없거든요. 그렇다고 보니까 내가 하려고도 안 되고 그냥 아이디어만 있고 그러지만 그걸 가지고 있게 되면 어느 순간에 운이 닥치면 결합들 그걸 누가 나를 인정하고 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제거라고 잘 알아서 내가 아이디어만 있으면 뭘 할 수 있는데 아이디어가 없어. 그러면 안 되지. 그게 평소에 아이디어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때는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아이디어가 있어야죠. 루테인은 루테인 자이산틴 이건 눈의 망막에서 어떤 산화작용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해요. 굉장하죠. 시금치, 근대 이런 게 많이 있고 특히 근대는 우리가 김치도 많이 담아 먹고 그러죠. 시금치. 근데 크로로필은 우리가 보통 색소라고 하는 거죠. 크로로필. 녹색 식물 파란색 크로로필. 광합성도 하고 항돌연변이 작용으로 돌연변이가 안 일어나니까 암세포가 안 생기죠. 아예 암세포가 안 생기게 하는 성분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암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무슨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제 죽었구만. 아니면 병원 가서 수술해서 떼내야지. 요 생각밖에 안 해요. 얘는 기분이 없으니까. 얘는 기분이 있는 사람은 이 크로로필이 암을 막아준다는데 평소에 이걸 우리가 많이 먹으면 암세포가 더 생길 거 아닌가? 그렇잖아요. 이 예방의학입니다. 카페익산, 계피에 들어있는 것이 이제 시나모닉 애시드인데 계피산, 여러분 계피 알죠? 화한 거.
곡식과 가을에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과일에도. 카페익산은 카페인, 암발생 물질인 카시노겐을 제거할 수 있는 효소 생산을 돕습니다. 클로제닉산, 페르믹산이라고 부르는데 니트로사민에서 암발생을 예방하고 암세포와 싸운다 보니까 그 밑에 보세요. 6년 동안 실험을 했는데 48,000명에게 남자에게 토마토를 충분히 먹게 했어요. 그랬더니 45%에서 전립선암이 감소되었다. 또 다른 9만 명을 실험으로 건강한 여성 간호사들에게 간호원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9만 명. 베타카로틴이 풍부한 과일, 채소를 섭취하게 했더니 심장병 발병률이 비교해보니까 심장병이 다른 집단에서는 많이 생겼는데 여기서는 22%나 감소했다. 그러니까 우리 식이요법이 얼마나 중요한가. 식이요법이라는 건 약을 포함해서, 한약을 포함해서, 달에 먹는 것까지 포함해서, 달에 먹으면 진하게 마실 수 있으니까 효과가 더 날 수 있죠. 맞으면 토마토로 먹으면 이만큼을 먹어야 되지만 그 속에 있는 카로틴만 뽑아서 먹으면 적게 먹어도 될 거예요. 화학물질이 아니고 그거 어떻게 뽑느냐, 어떻게 정지하느냐, 어떻게 농축하느냐는 건 연구를 해야지. 토마토를 그냥 먹는다면 물 있는 채 먹으면 이렇게 조목만은 하나지만 그것을 말려서 가루로 만들거나 하면은 좀 작아질 수 있습니다. 코리앤드롤, 쿠민 컴파운드 이런 것들이 이제 쭉 있는데 카로티노이드, 카페익산, 크로리플까지만 얘기하고 그 다음은 이제 다음에는 좀 일찍 오세요. 아침에 그 반 시간 정도를 그냥 앞에 있는 걸 얘기하다 보니까 뒷것이 안 나오는데 다음 시간은 코리앤드롤부터 바로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열심히 4학기 동안 열심히 하시면 학교에서 증명서 발행하는 실비만 주면 제가 거기 있듯이 처음에 거기 써놨습니다. 여기서는 뭐 한약사 그렇게 부를 수 있고 어쨌든